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역사 지식을 알기 쉽게 잘 풀어주시는 역사학계의 슈퍼스타 임용환 박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여기만 오면 이제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늘어가는 것 같아. 느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늘어. 제가 전에 처음 방송했을 때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사회를 못 보냐, 뭐 아이 컨택도 못 한다, 앞으로 좀 자연스럽게 잘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따님이 그렇게 말했죠. 제 딸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는데 제 딸보다도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특히 이제 동생이나 뭐 이런 애들이 하도 그냥 저를 갖다가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딸하고 부인이 최고의 안티인데 그걸 똑바로 못하냐. 자, 오늘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임꺽정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임꺽정은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알려져 있죠.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물론 이제 홍길동에 비해서 지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나 그 은행에 가보면 항상 홍길동이 임꺽정을 앞서 있긴 하지만, 실제 활약으로 보면은 홍길동이나 장길산보다는 임꺽정의 그 도적 규모가 훨씬 더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꺽정이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게 된 건 역시 홍명희의 소설에 의해서죠. 그 이후에 뭐 드라마나 만화 뭐 굉장히 다양한 데서 이제 임꺽정이 나오게 됐는데, 또 얼마 전에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뭐 공중파 방송국에서 또 임꺽정 드라마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임꺽정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임꺽정의 천하장사로 나오고, 또 임꺽정의 그 모사 역할을 했던 설인, 각각 특징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 나온 임꺽정의 이미지가 실제의 임꺽정과 얼마나 같은지, 또 얼마나 다를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임용환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본영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임꺽정 그러면은 탐과 놀이의 횡포에 맞서가지고 민중의 한을 풀어준 도적으로 알려져, 그러니까 의적이죠. 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한번 생애에 대해서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 위키백과에 있는 걸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양주 일대와 철원, 황해도, 봉산군과 해주부, 구화산 일대에서 폭넓게 활동하였다. 정치의 혼란과 관리의 부패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불평균자를 구합하여 민가를 약탈하였으나 아전과 백성들이 도와 잡지 못했다. 1599년, 그러니까 이때가 명종 14년입니다. 이때부터 황해도 구월산 등의 산채를 은신처로 정하고 황해도 경기도 일대 관할을 습격하여 관리를 살해하는 한편 관아의 창고를 털어 빈민에게 양곡을 나누어 주었다. 황해도 장현, 옹진, 충천 등지에서 관군을 토벌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이 내응하거나 미리 알려주어 이를 피했다. 그 다음에 너무 기니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1562년 명종 17년, 3년 후입니다. 이 3년 후에 관군의 토벌작전으로 인해서 구월산에서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언제 태어났고 어떤 계기로, 왜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서 보면 정말로 이 탐과 놀이의 횡포에 맞서다가 자연스럽게 의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로 어떻게 된 건가요? 어느 게 진짜냐, 사실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를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팩트 폭격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냐? 그게 없으면 유명해지질 않아. 예를 들어 누가 임꺽정을 소설로 썼는데 뭐 재미없어. 그럼 뭐예요? 히트치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트친 소설일수록 뭔가가 만들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팩트 폭격이 맞네요. 네, 그래서 임꺽정의 이미지, 뭐 수염에다가 천하장사, 거고, 이거는 말이 없어요. 근데 뭐 없으니까 맞다 틀렸다 못하는데, 뭐 기둥을 관아에 들어와서 기둥을 뽑았다거나 뭐 한 두 놈을 메꿔쳤다거나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관아에 쳐들어와서 이런 건 있는데, 싸울 때 뭐 헤라클레스처럼 기둥을 뽑아서 흔들어 떼거나 옥문을 번쩍 들더라, 뭐 얘가 힘이 천하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대부분은 활로 쏴서 죽인 얘기예요. 조선 사람 치고 여기 뭔가 힘을 쓰는 사람 치고 활 못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임꺽정이 유명해진 건 관군을 몇 번을 이겨요. 관군 500명을 동원해서 갔는데 한 60여 명이 산 위에서 저항하다가 관군을 패배시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 그리고 종사관이면은 조선시대 고급 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무장이라는 게 고위 장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위 있고 실전을 뛰는 중대장 이런 사람들인데,
한 명은 죽였고 한 명은 둘은 부상을 입히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활이에요. 어쩌면 그 약간 이 헤라클레스식이 아니고 신모씨처럼 빠르고 날래고 근데 원래 범죄 날르는 사람들은 다 이게 등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역시 그러니까 그건 저기 어디 거리에 가면 그거 지키는 분들이나 그렇지 정말 날아다니는 분들은 다 의류 등치도 작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애매한 게 양주백정설인데 박동량이 쓴 기계잡기라는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박동량의 큰아버지인가가 이렇게 실제로 그때 임꺽정이 활동할 때 황해도에서 수령을 했었고 뭐 자기 또 아는 분이 임꺽정 잡으러 갔던 사람들 직접 들은 얘기다 이래가지고 이제 적어주는데 미치겠는 게 옛날 기록이요. 직접 봤다는 것도 100%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낚시꾼들도 보면은 뭐 자기가 잡은 게 뭐 이만하다고 해도 알고 보면은 뭐 지금도 자기가 봤다 뭐 어디 들어갔다 해서 그거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데 아무튼 그 책에는 양주백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국조보감이 보통은 실록을 많이 발제를 하는데 이상하게 임꺽정 얘기는 기재잡기 거를 발제를 해서 또 조금 약해. 약간 구전스러운 얘기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 실록이 아무리 뭘 줄이고 예를 들면 임꺽정이 의적인데 어느 실록에서 그걸 의적이라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강도였다. 실록이 이런 건 얘기하지만 서림을 체포한 날짜를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림을 남대문에서 체포했는데 부월산에서 체포했다. 이런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이 완전히 틀려 있어요. 국조보감 얘기가. 네, 그래서 양주백정설은 뭐 아니라는 결정적으로 우기긴 그렇지만 좀 약간 애매한 게 있고 백정인지도 조금 애매한 게 있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워낙 뭔 일 나면 힘쓰는 사람이 백정 이런 쪽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럼 합니다. 결국 이제 의적으로 이름을 떨치기 전에 생애라든지 그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도적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기록이 확실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꺽정이 히트를 친 거는 일단 의적설인데 우리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의적 뭐 비스무리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냥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적이라는 개념이 돼서 학계에서도 임꺽정을 일종의 16세기 농민 반란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농민 반란, 농민 항쟁이라고 볼 때는 학계에서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정말 혁명 정신이 있고 정의롭고 가난한 사람은 안 털고 뭐 부자만 털어서 나눠주고 뭔가 생각이 있던 사람인 경우에는 농민 항쟁이다. 아니면 그냥 강도인데 사람들이 한이 많으니까 그리고 강도가 가난한 집 털겠어요. 부잣집 털지. 그럼 왜 애라 속 시원하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치켜줘서 된 거는 항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 사람이 뭐 임꺽정이든 아니든 정의롭지 않아 뭐 도둑대라고 해도 결국은 어떤 집권 체제의 문제, 집권 세력의 부패로 인해서 농민들이 못 살게 돼서 뭐 이제 강도도 생기고 불량배도 생기고 치안도 어지러워졌다면 이 사람이 정의로운 혁명가는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어떤 치안 부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큰 범주는 농민 항쟁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혁명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고 연구했던 분이 저도 잘 아는 분들인데 세월이 오래돼서 들이대고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이게 사석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개념을 뒤섞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꺽정이 꼭 그렇게 정의로운 도적이 아니라도 이것은 농민 항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임꺽정이 어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실록 기록도 최소한도로 믿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폭 범죄 집단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정확한 계기나 정확하게 구체적인 거는 모르더라도 일단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서 아주 조선 전체를 크게 뒤흔들었던 사건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 예. 전체를 뒤흔든 건 아니고 황해도 하고 황해도. 서울 시내를 좀 예. 흔들었어요. 개성. 그래도 사람들 소문으로서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 돌아. 뭐 그럴 수 예. 있죠. 왜냐면 정부는 그런 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예. 그리고 당시에도 이건 분명히 어떤 의적이라도 했든 안 했든 사람들이 고무되고 자신들의 약간 우상화하는 건 있었을 거예요. 다만 현재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 걔가 무슨 의적이야 완전 깡패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꺽정 기록 중에는 주민들을 학살한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도적이네요. 근데 그게 여기 아까 위키백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백성들이 도와줬다 뭐 백성을 해줬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범죄 집단이 약간 조직 범죄 비슷하거든요. 일당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고 추종 세력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향촌 사회에 숨어 있으려면은 주민들이 고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고발하면 몰살시킨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주민 어딘가를 학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있잖아. 왜 다 그렇게 보복하잖아. 이 동네에서 니들이 저질렀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전이나 백성이 가르쳐줬다는 게 어떤 혁명적 동지. 얘들은 불의한 거 하는 사람들이야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무서워서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양곡을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느냐 원래 모든 거는 강원 양측이잖아요. 그래서 왜 저기 조폭들도 고원의 기수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강원 양측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딱 말할 수는 없고 아마 그건 확실해요. 임꺽정 세력이 꽤 많이 퍼져 있었고요. 황해도 여러 고을의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3년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알게 된 게 3년이고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요 배경으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당시 지배층들이 뭐 이렇게 여기다 농장들 확대되고 뭐 어쩌저쩌고 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를 영시하는 풍조도 생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적극적 동조인지 무서워서 안 했는지 그런 건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백성한테 양곡을 나눠주면 의적이고 두드려 팼으면 강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그건 그쪽 생리를 몰라서 하시는 거죠. 어쨌든 근데 지금 정확하진 않고 그 이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잠깐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임꺽정의 활동을 하나하나 한번 실록에 있는 걸 갖다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